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면 키를 쓰고 동네를 돌면서 소금을 얻으러 다녔잖아요. 사실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바로 체형과 평소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방광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자세가 배뇨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배뇨 자세 이 부분은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바로 체형과 평소 자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자세는 약간 등이 구부정하고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가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 골반 근육이 긴장되면서 빈뇨가 생길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복부가 항상 긴장돼 있어요. 그러면 팽팽한 근육 안쪽에 방광이 있기 때문에 이 방광도 그 긴장감을 계속 느끼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방광이 자극이 돼서 빈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스웨이 체형이다. 그러면 이 체형을 교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양방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항콜린제나 항이뇨 호르몬, 항우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약물 치료의 특성상 약물을 복용하면 증상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방광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길게는 1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길게 하다 보면 부작용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처방하시는 의사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대학병원급에서는 많이 하는 것이 알람 경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뇨증 같은 경우에 경보기를 차고 자면 소변이 나오게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거죠. 부작용도 없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적 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소아 배뇨 장애를 치료할 때 먼저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척수 이형성증과 같이 신경학적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 접근이 아예 달라지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경학적 문제는 없고 기능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방방 뜨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한의학적으로 감기 울결로 보는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만 혼내도 무서워하고 감정 반응이 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놀라거나 혼나면은 소변이 또 마려워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자주 항진이 되니까 방광을 자극하는 신호가 자꾸 생기게 되고 그때마다 소변이 마려워지고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 늘어진 타입이에요. 이건 한의학적으로 신허증이라고 보는데요. 평소에 발달 지연이 있어서 성장도 느리고 기운도 없고 매일 피곤해하고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해당돼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피곤하고 체력도 약하고 겁이 많아요. 그리고 방광 용적 자체가 크지 않아서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빈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소변을 자주 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물을 조금만 마셔도 소변을 자주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 중에서 발달 자체가 좀 느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첫 번째 유형,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방방 뜨는 애들은 몸의 긴장을 낮춰줘야 됩니다. 하복부나 엉덩이의 청골 부위 같은 부위를 실제로 수기 치료를 통해서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약재로는 용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 약재는 칼슘 성분이 높은 약재인데 이 약재의 특성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도 지연된 경우예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고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을 쓰는데, 이 경우에 도움되는 약제가 두충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신장과 방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주 처방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아 배뇨 장애는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면 키를 쓰고 동네를 돌면서 소금을 얻으러 다녔잖아요. 사실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긴장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너 왜 그래?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해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의 배뇨 장애가 있을 때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이가 자존감을 찾고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참고하셔서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